이준서는 커피숍 유리창을 닦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친구들은 취업을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개인적인 바람과는 다르게 취업의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죠. 준서야, 오늘도 수고했어. 월급은 통장으로 넣어줄게. 카페 사장님의 말에 준서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 준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 김미숙은 20년 넘게 대기업 회장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며 혼자서 준서를 키웠습니다. 그 덕분에 준서는 대학도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어머니께 짐이 되기 싫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서야, 왔니? 얼른 들어와. 이야기할 게 있어. 준서가 거실로 들어서자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강일그룹 회장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며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고 오면 항상 그렇게 지쳐 있곤 했죠.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미숙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회장님 댁에서 운전기사 자리가 나탄다. 급하게 열흘 정도만 일할 사람을 찾고 있어서 혹시 내가 어떨까 싶어. 준서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가요? 하지만 저는 운전면허만 있지 경력이 없는데 회장님이 해외 출장 가시고 국내에선 사모님만 간단하게 모실 거래. 어려운 일은 없을 거야. 준서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요즘처럼 일자리가 없을 때 열흘 동안의 일이라도 소중했습니다. 게다가 대기업 회장 집안의 운전기사라 인상적인 경력이 될 수도 있을 테고요. 알겠어요, 엄마. 해볼게요. 다음 날 아침 준서는 강일준 회장의 호화로운 저택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가 20년 넘게 일해온 이곳이지만 준서가 직접 방문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집이라기보다는 마치 궁전 같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관리인이 준서를 맞이했습니다. 김미숙 씨 아드님이시죠? 이쪽으로 오시면 차량과 업무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분간의 간단한 안내 후 준서는 검은색 고급 세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2차로 한서연 사모님을 모시게 된다고 했죠. 준서 씨,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준서가 돌아섰습니다. 50대 중반의 우아한 여성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강일준 회장의 아내 한서연 사모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이준서입니다. 열흘간 운전을 맡게 됐습니다. 서연은 준서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특히 그 눈매와 턱선은 어머, 새로 온 기사님이구나. 그런데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인데? 준서는 당황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저는 처음 뵙습니다만. 아, 그래요? 착각이었나 보네요. 어쨌든 반갑습니다. 오늘은 청담동에 있는 갤러리에 가려고 해요. 준서는 공손히 차 문을 열어드렸고 서연은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준서는 백미러로 서연의 모습을 살짝 확인했습니다. 사모님은 여전히 준서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는 듯 했어요. 갤러리에 도착한 후 서연은 준서에게 말했습니다.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차에서 기다려도 좋고 근처에서 쉬다 오셔도 됩니다. 네, 사모님. 전화 주시면 바로 모시러 오겠습니다. 서연이 갤러리로 들어간 후 준서는 차 안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왠지 사모님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마치 무언가를 알아내려는 듯한 그 눈빛이. 그날 저녁 서연은 자신의 방에 앉아 옛 앨범을 꺼냈습니다. 25년 전 남편 강일준이 30대였을 때의 사진을 찾아보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럴 수가. 사진 속 젊은 일준의 모습은 오늘 만난 운전기사 준서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눈매, 턱선, 심지어 미소 짓는 모습까지. 우연의 일치라기엔 너무나 흡사했어요. 서연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 청년이 남편의 숨겨진 아들이라면? 다음 날 아침 한서연은 남편 강일준의 책상 위에 놓인 달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해외 출장을 위해 떠난 상태였고 집에는 그녀 혼자뿐이었죠. 아니, 정확히는 가정부들과 그 새로운 운전기사까지 있었습니다. 사모님,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김미숙의 목소리에 서연은 깊은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식탁으로 향하며 그녀는 미숙에게 물었습니다. 미숙 씨, 어제 온 운전기사. 미숙 씨 아들이라고 했죠? 미숙은 잠시 손을 멈추더니 대답했어요. 네, 우리 준서입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고생하고 있어서 사모님께 누가 되지 않게 잘하라고 단단히 일러뒀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드님은 몇 살이라고 했죠? 26살입니다, 사모님. 서연의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26년 전, 그때 남편 일주는 갑자기 지방 출장을 간다며 한 달 가까이 연락이 뜸했었죠. 돌아온 후에도 왠지 평소와 달리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아드님 나이를 물으시나요? 서연은 대답 대신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숙 씨는 우리 집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됐죠? 23년 됐습니다. 준서가 3살 때부터. 서연은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미숙이 이 집에 오기 전 준서가 태어났을 때 미숙은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였을까? 오늘은 어디로 모실까요, 사모님? 준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현관으로 나가며 준서의 얼굴을 다시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어제보다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청년은 분명 강일준을 닮았어요. 오늘은 강남에 있는 병원에 갔다가 친구를 만날 예정이에요. 차에 오르자 서연은 백미러로 준서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청년이었지만 그의 옆모습은 젊은 시절 일준과 너무나도 흡사했어요. 준서 씨, 학교는 어디 나왔나요? 서울대 경영학과입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취업은 못했다고 들었는데. 네, 계속 준비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 개인적인 이야기로 불편하시게 해드렸네요. 아니에요. 오히려 궁금했어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이 청년이 정말 남편의 아들이라면 왜 미숙은 23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이 집에서 일하면서. 병원에 도착한 후 서연은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오랫동안 앓고 있던 불임 문제로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죠. 서연과 일주는 결혼 후 아이를 갖지 못했고 그것이 서연의 가장 큰 슬픔이었습니다. 사모님, 여전히 호르몬 수치가 정상이 아니네요. 임신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알아요, 선생님. 20년 넘게 들어온 말인걸요. 병원을 나오며 서연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차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차 앞에서 통화 중인 준서의 모습이 보였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이번 주 끝나면 다시 취업 준비 시작할게요. 네, 사모님은 좋은 분이세요. 통화를 마친 준서는 서연을 발견하고 급히 인사했습니다. 사모님 오셨군요. 차에 오른 서연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와 통화했나요? 네, 어머니가 걱정이 많으셔서요. 준서가 대답했습니다.
준서 시아버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준서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제 아버지요? 잘 모릅니다.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남편 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미숙 씨 아들이 요즘 우리 집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일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난 몰랐네. 26살이라는데 참 당신을 많이 닮았더라고요. 또다시 침묵. 서연은 남편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우연의 일치겠죠. 안녕히 주무세요. 전화를 끊은 서연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다음 날 서연은 일준의 개인 비서에게 연락했습니다. 26년 전 남편의 일정을 확인해 줄 수 있을까요? 비서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찾으시는 정보가 있으신가요? 남편이 지방 출장을 간 기간이요. 한 달 가까이 됐을 거예요. 몇 시간 후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26년 전 5월부터 6월까지 회장님께서 개인 휴가를 사용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공식 출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개인 휴가라고요? 일주는 그때 분명히 출장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준서에게 부탁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먼 곳에 가봐요. 강원도 속초에 있는 별장에 들러야 해서요. 네, 사모님. 길이 멀어 피곤하실 텐데 편안히 쉬세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서연은 백미러로 준서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속초에 도착하면 미숙에게 모든 것을 물어볼 작정이었습니다. 속초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한서연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2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때 서연은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을 무렵이었죠. 아이를 갖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의사는 그녀의 몸 상태로는 임신이 어렵다고 했어요. 일주는 겉으로는 괜찮다며 그녀를 위로했지만 재벌가의 후계자로서 대를 이을 아이가 없다는 것은 커다란 부담이었을 겁니다. 사모님, 휴게소가 나오는데 잠시 쉬었다 가실까요? 준서의 목소리에 서연은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아, 네. 좋아요. 휴게소에 도착해 잠시 휴식을 취하는 동안 서연은 커피를 마시며 준서를 관찰했어요. 그는 어머니 김미숙에게 전화를 걸어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사모님과 속초로 가는 중이에요. 네, 별장이요. 네. 왜요? 엄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떨리는데. 서연은 준서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숙이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미숙도 이 여정의 의미를 짐작하고 있는 걸까요? 다시 차에 오른 후 준서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서연은 그의 불안한 기색을 놓치지 않았어요. 준서 씨, 무슨 걱정 있나요? 준서는 백미러로 서연과 눈을 마주치더니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다만 어머니가 조금 걱정되어서요. 속초, 미숙 씨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인가요? 준서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머니가 젊었을 때 잠시 살았던 곳이라고 들었어요.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의심이 확실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속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강일그룹의 별장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내가 먼저 들어가 볼게요. 서연은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강일준이 가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찾는 곳이었어요. 서연도 몇 번 와본 적이 있지만 주로 일준의 개인 공간이었습니다. 별장 안으로 들어선 서연은 책상 서랍을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죠. 그리고 마침내 오래된 사진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사진첩을 펼치자 놀라운 광경이 그녀 앞에 펼쳐졌어요. 젊은 시절의 일준과 미숙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둘은 분명 연인 사이였던 것 같았어요. 해변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카페에서 미소 짓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병원 앞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6년 전 6월. 그리고 간단한 메모. 우리의 아이가 태어난 날.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준서는 일준과 미숙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어요. 서연은 잠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배신감, 분노, 슬픔,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든 감정 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준서,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사진첩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준서에게 말했어요. 오늘은 이곳에서 묵기로 해요. 내일 아침에 서울로 돌아갑시다. 준서는 조금 놀란 표정이었지만 순순히 따랐습니다. 네, 사모님. 제가 짐을 들어드릴게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서연은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준서는 옆방에서 쉬고 있었어요. 서연은 마침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속초 별장에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일준의 숨이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오래된 사진첩을 봤어요. 당신과 미숙 씨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요.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일준이 입을 열었어요. 서연아, 난 설명할 수 있어. 설명이 필요 없어요. 다 알고 있으니까. 준서가 당신 아들이라는 것도요. 또다시 침묵. 이번에는 더 길고 무거웠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내일 귀국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바다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23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아프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준서와 함께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차 안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준서 씨, 백미러로 준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네, 사모님? 속초에 대해 어머니에게 물어본 적 있나요? 준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한번 물어봤어요. 어머니는 저를 임신했을 때 잠시 그곳에 머물렀다고 하셨습니다. 서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아버지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셨나요? 사업가였다고만 들었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숙은 26년 동안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왔던 거였어요. 그리고 일주는 자신의 아들을 외면한 채 살아왔던 것입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침묵 속에 지나갔습니다. 서연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어요.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그리고 무엇보다 준서에게 진실을 알려야 할지. 저택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준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일정은 여기까지예요. 내일은
내일은 집에 있을 거니 쉬어도 좋아요. 네, 사모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연은 잠시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일준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어쩌면 처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준서 씨 나중에 이야기 나눌 것이 있어요. 준서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사모님.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서연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바로 김미숙이었어요. 둘의 눈이 마주쳤을 때 모든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미숙의 눈에는 이미 공포와 간절함이 서려 있었어요. 사모님,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거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한서영과 김미숙은 서로를 마주보고 앉아 있었어요. 23년 동안 주인과 가정부로 지내왔지만 이 순간만큼은 한 남자의 아내와 옛 연인이라는 입장으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나요?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확실히 안 건 어제부터예요. 하지만 준서를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느꼈어요. 그 아이가 일준을 너무 닮았거든요.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모든 걸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왜 이 집에서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만큼은 이해할 수 없어요. 미숙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처음엔 복수하고 싶었어요. 일준 씨가 저를 버리고 떠났을 때. 하지만 이 집에 들어와 사모님을 뵙고 나서 그럴 수 없었습니다. 사모님은 너무 좋은 분이셨으니까요. 그리고 준서에게 안정된 생활을 주고 싶었습니다.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23년 동안 내 눈앞에서 일준의 아이를 키우면서도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군요. 죄송합니다. 미숙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서연은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저녁 노을이 정원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알고 있나요? 미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준서에게 아버지가 사업가였고 제가 임신했을 때 돌아가셨다고 말했어요. 왜 일준에게는 알리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 권리가 있었잖아요. 미숙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습니다. 알려줬어요. 제가 임신했을 때 그에게 말했죠. 하지만 그는 아이를 지우라고 했어요. 재벌가의 후계자가 미혼모의 아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요. 서연의 심장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일준이 할 법한 말이었어요. 냉정하고 현실적인 그리고 잔인한. 그런데 왜 갑자기 준서를 운전기사로 보낸 거예요? 23년 동안 비밀로 했으면서. 미숙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준서가 취업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어요.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었죠. 그래서 짧게나마 일자리를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미숙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재촉했어요. 아마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일준 씨가 자신의 아들을 알아보길 바랐는지도 모르겠어요. 26년이 지났으니까요. 이제는 진실을 말해도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서연은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뒤엉켜 있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아이, 남편의 아이가 23년 동안 바로 곁에 있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했습니다. 일주는 내일 돌아와요. 그와 이야기해 봐야겠어요. 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모님, 제발 준서에게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서연은 미숙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미숙 씨는 23년이나 있었잖아요. 더 이상 비밀로 감출 수는 없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서가 들어오는 소리였어요. 미숙은 급히 눈물을 닦았고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엄마, 여기 계셨군요. 집에 안 계셔서. 준서의 목소리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연과 미숙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잠시 멈칫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방해했네요. 아니야, 들어오렴. 서연이 말했습니다. 미숙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어요. 준서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두 분 다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서연과 미숙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실을 말할 때인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지. 결국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가정부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준서 씨, 내일은 회장님이 귀국하시니 공항으로 마중을 가야 할 것 같아요. 미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연이 아직 준서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기로 한 것이었어요. 네, 사모님. 몇 시에 준비하면 될까요? 아침 8시에 출발해요. 비행기가 10시에 도착한대요. 준서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 볼게요. 준서가 방으로 들어간 후 미숙은 서연에게 감사하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모님. 오해하지 마세요. 난 단지 일중과 먼저 이야기하고 싶을 뿐이에요. 서연은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 일준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이 복잡한 상황을 풀어나가야 할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서는 정확히 8시에 차를 준비했습니다. 서연은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입고 화장을 했어요. 23년 만에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된 아내로서 그를 마주할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모님, 출발할까요? 네, 가죠.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연은 준서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의 프로필은 젊은 시절의 일중과 너무나도 흡사했어요. 어쩌면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아이가 이렇게 자라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서 씨, 혹시 앞으로의 계획이 있나요? 준서는 백미러로 서연과 눈을 마주치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대기업 입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했으니까요. 강일그룹은 어떨 것 같아요? 준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일그룹이요? 물론 좋겠지만 제가 들어갈 수 있을 리가 없죠.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법이에요. 공항에 도착하자 서연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곧 일준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와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했습니다. 출국장에서 기다리던 중 마침내 강일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었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 모습 뒤에 숨겨진 비밀이 보였어요. 여보, 일준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어요. 잘 지냈어? 서연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신 아들이 운전을 정말 잘해요. 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준서를 발견하고 잠시 숨을 멈췄어요. 분명 그도 준서의 얼굴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겁니다. 서연아, 내가 설명할게. 집에 가서 이야기해요. 여기서는 안 돼요. 세 사람은 침묵 속에 차에 올랐습니다. 준서는 운전석에, 일준과 서연은 뒷좌석에 앉았어요. 일준은 백미러로 준서를 바라보았고 준서는 그저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26년 전 5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결혼한 지 3년이 됐었죠. 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당신이 지방 출장을 간다고 했을 때 난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서연아, 제발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집에 가서 모든 걸 털어놓아야겠죠. 23년 동안 당신이 숨겨온 모든 것을. 저택에 도착하자 모든 것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같은 집, 같은 정원이었지만 이제는 오랜 비밀이 밝혀진 공간이 되었어요. 강일주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현관을 지나 거실로 향했고 한서연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준서는 차에 남아 어색하게 기다렸습니다. 준서 씨도 함께 들어오세요. 서연의 말에 준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자신까지 부르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순순히 따랐어요. 거실에 들어서자 김미숙이 불안한 눈빛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사모님, 회장님, 어서 오세요. 일주는 미숙을 보자 잠시 굳어졌어요. 26년 전에 그 여인은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그때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숙 씨, 일준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준서는 점점 상황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이만 나가 있을까요? 아니, 넌 여기 있어야 해.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모두가 진실을 알아야 할 때야. 거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일주는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모든 걸 설명할게. 미숙은 준서 곁으로 다가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서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다들? 일준이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준서야, 난 내 아버지야.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준서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의 입에서는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미숙은 눈물을 참으며 아들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준서가 마침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미숙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준서야, 미안해. 엄마가 거짓말을 했어. 내 아버지는 강일준 회장님이셔. 준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준과 미숙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연을 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준서가 일어서며 외쳤습니다. 저를 놀리는 거예요? 일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준서야. 26년 전 나와 내 어머니는 관계가 있었어. 그리고 내가 태어났지. 그런데 왜 지금까지?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일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신 서연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일주는 자신의 아들을 버렸어. 재벌가의 후계자라는 이유로 책임을 지지 않았지. 그리고 내 어머니는 혼자서 널 키우기로 결심했어. 준서의 눈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왜 이 집에서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미숙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복수하고 싶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면 했어. 그리고 어쩌면 언젠가는 내 아버지가 널 인정해 주길 바랐지. 준서는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23년 동안 난 이 집에 드나들면서도 몰랐어요. 아버지라는 사람이 바로 내 앞에 있었는데. 준서야, 내 말 좀 들어. 일준이 다가가려 했지만 준서는 뒤로 물러섰어요. 만지지 마세요. 당신은 제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라면 그렇게 자식을 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준서의 말에 일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고통이 가득했어요. 난 나가겠습니다. 준서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준서야. 미숙이 아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준서는 이미 밖으로 뛰쳐나가고 있었어요. 거실에는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미숙은 소파에 주저앉아 흐느꼈고 일주는 창가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서연은 그들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서연이 일준에게 물었습니다. 일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르겠어. 26년 동안 숨겨온 비밀인데 당신이 책임져야 해요.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준서는 당신의 아들이에요. 당신이 인정하든 말든 그 아이의 피 속에는 당신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미숙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준서는 착한 아이예요. 그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서연은 잠시 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원래라면 미워해야 할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를 향한 미움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23년 동안 혼자서 아이를 키워온 여자로서 존경심마저 들었습니다. 미숙 씨, 준서는 어디로 갔을까요? 미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마 한강일 거예요. 준서는 고민이 있을 때마다 한강에 가곤 했어요. 서연은 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가야 해요. 준서를 찾아서 모든 걸 설명해줘야 해요. 일준은 망설이는 기색이었습니다. 서연아, 난 잘못했어. 내게도 미숙에게도 준서에게도 모두에게 잘못했어. 지금 사과할 때가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이 혼자 방황하고 있다고요. 일주는 깊은 숨을 내쉬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서연과 미숙은 거실에 남아 침묵 속에 기다렸어요. 두 여인은 서로 다른 위치에서 같은 남자를 사랑했고 이제는 같은 아이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미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를 미워하세요?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에는 미워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당신이 23년 동안 이 집에서 일하며 고통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모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제가 그런 자격이 없는데. 서연은 미숙 옆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우리 모두 일준의 피해자예요. 당신도 나도 그리고 무엇보다 준서도. 두 여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어요. 한편 일준은 한강공원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을 찾아 나섰어요. 마침내 한 벤치에 앉아있는 준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준서야. 준서는 고개를 들어 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비에 젖어 있었는지 아니면 눈물 때문인지 분간할 수 없었어요. 왜 오셨어요? 준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일준은 준서 옆에 앉았습니다. 내게 모든 걸 설명하고 싶어서. 26년 동안 관심도 없다가 갑자기 아버지 노릇을 하시려고요? 일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넌 내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모를 거야. 후회요?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엄마는 혼자서 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준서야, 난 잘못했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지금이라도 내 아버지가 되고 싶어. 준서는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전 이미 아버지 없이 자랐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넌 내 아들이야. 내 피가 흐르고 있어. 피만으로 아버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준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진짜 아버지는 책임감을 가지고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일주는 준서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는 결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준서야, 한 가지만 부탁할게. 집으로 돌아가자. 더 이야기할 게 많아. 준서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말없이 차에 올랐고 저택으로 향했어요. 비가 내리는 서울의 밤거리를 달리며 일주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26년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아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을지. 비에 젖은 채로 강일준과 이준서가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한서연과 김미숙은 여전히 거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본 미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서연은 조용히 일준의 눈치를 살폈어요. 들어왔구나.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옷이 다 젖었네. 준서야, 먼저 옷을 갈아입는 게 좋겠다. 준서는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분노와 혼란이 가득했지만 조금은 가라앉은 듯 했어요. 준서야. 미숙이 아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준서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요. 준서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준서가 방으로 들어간 후 거실에는 다시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일주는 소파에 무겁게 앉았고 서연은 그의 맞은편에 자리했어요. 미숙은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서연이 일준에게 물었습니다. 일준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아들에게 철저히 거부당했어. 당연한 일이지만. 미숙 씨, 앉으세요. 서연이 미숙에게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우리 셋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미숙은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여전히 가정부로서의 습관이 남아있는 듯 했어요. 일준, 이제 준서에게 책임을 져야 해요.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어요. 일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26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메울 수 있겠어? 메울 수는 없어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아버지 노릇을 할 수는 있잖아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준서는 아버지를 그리워했어요. 어릴 때부터 항상 아버지에 대해 물었죠. 저는 거짓말을 했고 그 죄책감을 항상 안고 살았습니다. 일주는 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여인이 이제는 이렇게 지쳐 보였어요. 미숙 씨,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용서는 제가 아니라 준서가 해야 할 일이에요. 미숙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에 당신을 용서했어요. 하지만 준서는, 그 아이는 지금 모든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서연은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질투, 분노, 그리고 이상하게도 일종의 해방감까지. 오랫동안 남편의 비밀을 모르고 살았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난 느낌이었어요. 준서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서연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일준과 미숙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 일준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당신을 용서한 건 아니에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그 아이는 당신의 아들이자 강일그룹의 적법한 후계자예요. 사모님,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연은 미숙을 바라보았어요. 미숙 씨, 이제는 더 이상 사모님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돼요. 이제부터 우리는 한 아이의 어머니들이니까요. 미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연의 너그러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일주는 서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살짝 피했습니다. 아직은 안 돼요. 나도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어떻게 준서를 가족으로 일준이 망설이며 물었어요. 서연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당신과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건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강일그룹에는 후계자가 필요하고 준서는 당신을 닮았어요. 똑똑하고 성실하고. 그래도 갑자기 그런 결정을 내리기에는 일준이 말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빨리 결정해야 해요. 준서에게는 우리가 진심으로 그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해요. 그때 준서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말린 상태였지만 여전히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준서가 세 사람을 향해 말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고 준서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저는 아직도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준서야. 미숙이 감동한 목소리로 불렀어요. 엄마가 절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아요. 그리고 회장님, 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아직 힘들지만 적어도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요. 일주는 준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난 내게 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내 곁에 있고 싶어? 준서는 고개를 약간 기울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26년이라는 시간을 하루아침에 받아들일 수는 없으니까요. 서연이 일어나 준서에게 다가갔습니다. 준서야, 난 내 어머니는 아니지만 이제부터 내 아들이 되어줬으면 해. 준서는 놀란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어요. 사모님, 더 이상 사모님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돼. 이모라고 불러줘도 좋고,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라고 불러줘도 좋고. 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었지만 동시에 그가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가족의 모습이기도 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도 돼. 서연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 일준이 조심스럽게 준서에게 다가갔어요.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너 강일그룹에서 일해보지 않을래? 내 전공이 경영학이라고 했지? 준서는 놀란 눈으로 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요? 하지만 저는 경험도 없고 넌 내 아들이야.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물려받을 사람이야. 준서는 할 말을 잃었어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취업에 실패한 평범한 청년이었던 그가 이제는 대기업의 후계자 자리를 제안받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저는 그런 자리를 원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능력을 증명해야만 해요. 일주는 준서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이미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자라 있었어요. 내 말이 맞아. 처음부터 낮은 위치에서 시작해도 좋아. 내가 원하는 대로. 미숙은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가 26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 마침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그럼 내일부터 회사에 나와 볼게요. 준서가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인턴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특별 대우 없이. 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뜻대로 하자. 준서는 미숙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미숙은 눈물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준서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 서연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제 그들 가족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보였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죠?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준, 미숙, 준서. 세 사람 모두 그녀를 바라보았고 각자의 방식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은 어색하고 불완전한 시작이었지만 적어도 정직한 출발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준서는 처음으로 강일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높이 솟은 유리 건물은 그에게 낯설면서도 묘하게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어쩌면 이곳이 그의 피 속에 흐르는 운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긴장되나? 강일준의 목소리에 준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직 아버지라고 부르기엔 어색했지만 적어도 이제 그는 자신의 뿌리를 알게 되었어요. 네, 조금요.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워서. 준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일주는 준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넌 잘 해낼 거야. 내 피 속에는 강일그룹의 DNA가 흐르고 있으니까. 두 사람은 나란히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직원들은 회장이 낯선 청년과 함께 나타나자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질 테고 준서의 존재는 곧 회사 전체에 알려질 것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인턴으로 일할 부서는 전략기획팀이야. 우리 회사의 핵심 부서지. 하지만 넌 특별 대우 없이 다른 인턴들과 똑같이 시작할 거야.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제가 원하는 방식이에요.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5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일주는 준서에게 회사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어요. 강일그룹은 건설, 전자, 금융, 호텔 등 다양한 사업 분야를 아우르는 재벌 그룹이었습니다. 여기서 잘 적응해봐. 오후에 내가 다시 올게. 일준이 준서를 전략기획팀에 소개한 후 떠나자 팀원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준서는 단지 회장님이 특별히 신경 쓰는 인턴으로 소개되었을 뿐이었죠. 안녕하세요, 이준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준서가 공손히 인사했어요. 팀장인 박상민이 준서에게 다가왔습니다. 반갑네. 회장님께서 자네를 특별히 챙기라고 하셨지만 우리 팀에서는 모두가 실력으로 평가받아. 그 점 명심하게.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서는 자신에게 배정된 자리에 앉아 주어진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데이터 분석과 시장 조사 같은 기초적인 일이었지만 그는 진지하게 임했어요. 점심시간 같은 팀의 인턴 유지연이 준서에게 다가왔습니다. 같이 식사할래요? 인턴끼리는 서로 도와야죠. 네, 좋습니다. 구내식당으로 향하는 길에 지연이 물었어요. 혹시 회장님과 어떤 관계인가요? 다들 궁금해하더라고요. 준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자신의 정체가 알려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아는 사이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 팀에 들어온 걸 환영해요. 전략기획팀은 강일그룹의 두뇌라고 할 수 있거든요. 식사를 하는 동안 준서는 회사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지연은 6개월째 인턴으로 일하고 있었고 정직원 전환을 앞두고 있었어요.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특히 우리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실제 프로젝트로 발전할 때는 정말 뿌듯하죠. 준서는 진심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네요. 오후 준서는 첫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전략에 관한 회의였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팀의 새 인턴 이준서 씨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상민 팀장이 소개했어요. 회장님의 특별 지시로 들어왔지만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평가받을 것입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준서는 조용히 메모를 하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서울대 경영학과에서 배운 지식들이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며 흥미를 느꼈어요. 인도네시아 시장은 인구 구조상 잠재력이 크지만 현지 규제가 문제입니다. 한 팀원이 발표했어요. 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해도 될까요? 모두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첫날부터 회의에서 발언하는 인턴은 드물었거든요. 말씀하세요, 준서 씨. 팀장이 허락했어요. 제가 학부 논문을 동남아시아 시장에 관해 썼는데 인도네시아의 경우 현지 파트너십이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 방향으로 검토해 보셨나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팀장이 미소 지었어요. 좋은 포인트군요. 사실 저희도 그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준서 씨의 논문이 궁금하네요. 나중에 공유해 주시겠어요? 네, 물론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많은 팀원들이 준서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단순히 회장의 인턴이 아니라 실력 있는 새 동료로 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오후 5시 강일준이 전략기획팀을 방문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긴장한 모습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준서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일준이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잘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오늘 회의에서도 좋은 의견을 제시했어요. 일준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서야, 첫날 어떤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팀원들이 다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요. 준서가 대답했습니다. 좋아. 오늘 업무 마치면 같이 저녁 먹자. 서연이. 아니, 어머니도 기다리고 계셔. 준서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라는 표현이 아직은 어색했지만 서연의 따뜻한 마음을 거절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일준이 떠난 후 사무실에는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준서의 정체에 대해 더욱 궁금해했어요. 혹시 회장님 친척인가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서는 미소 지었어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그냥 인턴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저녁 시간 준서는 일준과 함께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서연과 미숙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어제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어떻게 지냈니? 서연이 따뜻한 미소로 물었어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모두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미숙은 아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많이 피곤해 보이는구나. 첫날이라 긴장됐겠지? 네, 조금요. 하지만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식사 테이블에 앉자 네 사람은 잠시 어색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첫 가족 식사였으니까요. 준서야, 일준이 입을 열었어요. 내가 회사에서 보여준 모습이 마음에 든다. 넌 타고난 경영자의 기질이 있어. 준서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아직 첫날이라 말하기 이른 것 같은데요. 나도 내 아버지 말에 동의해. 서연이 말했어요. 내가 인턴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직원들 반응이 어땠는지 알아봤어. 모두 내 지식과 태도에 감명받았대. 미숙은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내일은 내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참여시켜달라고 팀장에게 부탁했어. 일준이 말했습니다. 물론 특별 대우는 없어. 내가 스스로 증명해야 해.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서연이 조심스럽게 주제를 꺼냈습니다. 준서야, 우리 가족 공식 행사가 다음 주에 있어. 강일그룹 창립 기념식이야. 거기서 널 공식적으로 소개하면 어떨까 싶어.
준서는 놀란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어요. 저를요? 하지만 물론 내가 원치 않는다면 서두르지 않아도 돼. 서연이 급히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세상에 알려야 하니까. 미숙이 불안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너무 서두르는 건 아닐까요? 준서가 회사에 적응할 시간도 필요하고. 일주는 미숙의 걱정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숙 씨 말이 맞아. 서두를 필요는 없어. 준서가 준비됐을 때 하자. 서연은 약간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동의했어요. 그래, 내 의견이 가장 중요하단다, 준서야. 준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인생은 불과 이틀 만에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평범한 취업준비생에서 대기업 후계자가 되다니. 그러나 동시에 이것이 그의 진정한 정체성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회사에 적응하고 실력을 인정받고 난 후에 그때 공식적으로 소개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중과 서연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미숙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밤 준서는 자신의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작은 원룸에서 취업 걱정을 하던 그가 이제는 강일그룹 회장의 아들로서 호화로운 저택에서 자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 내 모습일까? 준서는 중얼거렸습니다. 난 정말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걸까?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이것이 그의 운명이라는 느낌도 들었어요. 처음으로 회사에서 일하면서 그는 자신이 경영에 타고난 재능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에 올려보았어요. 아직은 어색했지만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초여름의 햇살이 강일그룹 본사 건물을 비추는 아침, 이준서는 자신의 데스크에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인턴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된 그는 이제 전략기획팀의 핵심 멤버로 자리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회장님의 특별 인턴이라는 수군거림이 있었지만 그의 실력과 성실함이 드러나면서 그런 소문은 자연스럽게 사라졌어요. 준서 씨, 회의 시작해요. 유지연이 그의 책상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네, 바로 갈게요. 회의실로 향하는 길에 많은 직원들이 준서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제 그들은 준서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강일그룹 창립 기념식에서 강일준 회장이 그를 자신의 아들로 공식 발표한 이후 회사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었죠. 오늘 회의에서는 준서 씨가 제안한 베트남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박상민 팀장의 말에 준서는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제안한 첫 대형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더욱 중요했습니다. 제가 분석한 결과 베트남은 우리 그룹의 다음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호텔과 리조트 사업에 큰 잠재력이 있어요. 준서는 자신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었어요. 팀원들은 감탄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회의가 끝난 후 박상민 팀장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훌륭했어, 준서 씨. 이 프로젝트는 자네가 책임자로 진행하게. 정말요? 제가 아직 경험이 부족한데. 자네의 능력은 이미 충분히 증명됐어. 내가 옆에서 도울 테니 걱정 말게.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준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서연이었어요. 준서야, 오늘 저녁에 시간 있니? 같이 식사하고 싶어서. 네, 어머. 아직도 서연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조금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7시쯤 괜찮으세요? 완벽해. 그럼 집에서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준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그는 대기업의 후계자로서 많은 책임을 짊어지게 되었지만 동시에 진정한 가족도 얻었습니다. 오후 회의를 마치고 퇴근 시간이 되자 준서는 자신의 차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는 직접 운전을 하며 출퇴근했어요. 물론 원한다면 기사가 있는 고급 차량을 이용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아직 그런 특권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저택에 도착하자 현관에서 김미숙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서야, 오늘은 어땠니? 좋았어요, 엄마. 제가 제안한 베트남 프로젝트가 통과됐어요. 제가 책임자가 된대요. 미숙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대단하구나. 준서는 어머니를 안아주었어요. 미숙은 이제 더 이상 가정부로 일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이 저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배려로 그녀는 이제 가족의 일원으로 존중받고 있었어요. 사모. 아니,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정원에 계실 거야. 꽃을 살펴보고 계셨어. 준서는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장미 앞에 서서 조용히 꽃을 감상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서연이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준서야, 왔구나. 오늘 회사는 어땠어? 좋았어요. 제 프로젝트가 승인됐어요. 정말? 축하해. 서연은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오늘 저녁은 특별히 준비했어. 내 아버지도 곧 도착할 거야. 준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는 이제 그렇게 낯설지 않았어요. 석 달 동안 그는 일중과 많은 시간을 보냈고 서서히 그를 아버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테이블에는 네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이제는 어색함도 많이 사라지고 진정한 가족처럼 느껴졌어요. 베트남 프로젝트 책임자가 됐다고 들었어. 일준이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내 첫 대형 프로젝트인데 기대가 크구나. 아직 많이 부족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연이 와인을 따르며 말했어요. 우리 가족에게 건배하자. 이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으니까. 네 사람은 잔을 들어 부딪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행복과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식사 후 준서와 일주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그들이 종종 회사 일에 관해 대화를 나누는 장소였어요. 준서야,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일준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난 요즘 많이 생각해 봤어. 내가 26년 전에 했던 선택.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어. 준서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실수 덕분에 지금의 너를 만날 수 있었지. 넌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훌륭한 아들이야. 준서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아버지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감사해요. 제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일주는 잠시 침묵했다가 계속 말했어요. 내년에 나는 회장직에서 물러날 생각이야. 그리고 넌 부회장으로 승진할 거야. 벌써요? 제가 아직 경험이 너무 부족한데. 넌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 물론 갑자기 회장이 되라는 건 아니야. 단계적으로 경험을 쌓아가면서 언젠가는 그룹을 이끌 수 있도록 말이야. 준서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버지. 일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다음 주에 자선 행사가 있어. 그곳에서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참석했으면 해. 가족 모두라면. 그래, 내 어머니. 미숙 씨도 포함해서. 준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사회적으로.
이제는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할 시간이야. 미숙 씨도 이제 우리 가족의 일원이니까. 준서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진정으로 변화하고 있었어요. 서재를 나와 거실로 향하는 길에 준서는 정원에 앉아있는 서연과 미숙을 발견했습니다. 두 여인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한때는 주인과 가정부였던 그들이 이제는 한 가족의 어머니들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준서는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무슨 이야기하고 계세요?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내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 미숙 씨가 내가 어릴 때 얼마나 똑똑하고 사랑스러웠는지 말해주고 있었지. 미숙은 부끄러운 듯 웃었어요. 그냥 엄마로서 자랑을 좀 했을 뿐이야. 준서는 두 여인 사이에 앉았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친해지실 줄은 몰랐어요. 처음에는 나도 놀랐어. 서연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닮았다는 걸 알게 됐지. 무엇보다 우리는 모두 너를 사랑하니까. 미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두 분을 사랑해요. 이런 가족을 갖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에 앉은 세 사람은 평화로운 침묵 속에서 그 순간을 만끽했어요. 준서의 마음에는 깊은 감사함이 차올랐습니다. 그는 비록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였지만 결국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찾은 것 같았어요. 며칠 후 강일그룹 자선 행사장. 화려한 조명 아래 많은 귀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강일준 회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가족입니다. 일주는 준서, 서연, 그리고 미숙을 무대로 초대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이분은 제 아내 한서연입니다. 23년 동안 저를 지지해준 훌륭한 동반자죠. 서연은 우아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김미숙 씨입니다. 제 아들 준서의 어머니이자 이제는 우리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 되신 분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동요가 일었지만 일주는 당당하게 계속했어요. 마지막으로 제 아들 이준서입니다. 그는 앞으로 강일그룹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입니다. 준서는 앞으로 나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신감과 책임감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 가족은 비록 전통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일그룹이 추구하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진실, 화합, 그리고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 행사가 끝난 후 네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모두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네요. 준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일준이 대답했어요. 우리 가족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야. 서연과 미숙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적이 아닌 한 가족이었어요. 준서는 26년 동안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정부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는 강일그룹의 후계자였고 두 어머니와 한 아버지를 가진 행복한 아들이었습니다. 함께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준서가 제안했어요. 네 사람은 가족 사진을 위해 모였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의 모습으로 미소 지었어요. 과거의 상처와 비밀은 이제 치유되었고 그들 앞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준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 미숙, 일준.
세 사람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이 찍히는 순간 준서는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23년 동안 가정부로 일했던 것. 그것이 결국 나를 진짜 가족으로 이끌어준 운명이었구나. 그렇게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더 이상 비밀도 거짓도 없는 진실과 사랑으로 이어진 진정한 가족의 이야기로